NFT를 부여한 그림 파일 하나가 785억 원에 팔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림 원본 한 점에 785억이 아니라 그저 컴퓨터상의 그림 파일이 785억 원에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상의 그림 파일은 누구나 무료로 마음껏 다운받을 수 있는 세상인데 NFT가 뭐길래 그림 파일 하나가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 것일까요? 예술에는 관심도 없고 그림이 얼마에 팔렸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이는 비단 예술업계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NFT 기술은 게임, 메타버스, 패션, 스포츠 업계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열풍이 휩쓸고 간 지금 NFT가 블록체인 사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장도 불안정한 편이고 거품이라는 경고도 많지만 NFT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커질 시장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NFT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NFT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기초 상식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디지털 컨텐츠에 일종의 꼬리표를 붙여주는 방식인데 블록체인 기술로 이 파일에 대한 소유권과 고유 아이디를 저장하고 나면 복제, 위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제 채널 로고의 원본 그림 파일에 NFT를 발행한다고 칩시다. 이 토큰은 고유 아이디로서 허니잼머니라는 아이디를 가지며 소유권은 꿀잼머니 채널이라는 사람에게 있다는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토큰은 블록체인상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소유권을 무단으로 변경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토큰을 복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NFT를 새로 발행한다 치더라도 원본과는 다른 아이디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진품과 구별이 가게 됩니다. 즉, NFT를 거래한다는 건 디지털 컨텐츠, 소유권, 고유 아이디 등의 정보가 수록된 토큰을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디지털 파일이라는 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복제도 가능하고 무료로 다운로드도 가능한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수백억씩이나 주고 거래가 되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예로서 모나리자 그림이 잘 사용됩니다. 모나리자는 구글에서 검색만 하면 바로 찾아볼 수가 있지만 원본을 직접 감상하기 위해 매년 루브르 박물관에 800만 명 정도가 방문하죠. 원본의 가격은 사실상 매길 수 없는 수준이고요. 원본은 이렇게 복제품과는 차별화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가 원본임을 증명하고 그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NFT가 뭔지는 알아봤으니 이걸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NFT를 사고 팔음으로써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오픈시라는 플랫폼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가장 큰 플랫폼인데요. 계정을 만들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서 보다 높은 값에 되파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수백억 원대의 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겠죠? 그렇기에 오픈 에디션을 매매하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 에디션이라는 건 하나의 작품에 여러 개의 NFT를 발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물론 최초 발행된 한정판에 비해서는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또한 저렴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 Bull Run이라는 작품은 Nifty Gateway라는 플랫폼에서 총 271점의 오픈 에디션이 발행되었는데요. 그중 73번 에디션은 $969에 팔렸는데 $2,500에 재판매되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오픈 에디션의 NFT의 경우 비교적 현실적인 가격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카테고리를 보시면 예술품뿐만 아니라 노래, 스포츠, 게임 아이템 등등 다양한 토큰들이 존재하니 관심 있는 분야의 토큰을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스포츠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NBA 탑샷에서는 NBA 농구 하이라이트 영상을 NFT로 만들어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는 선수들의 영상을 사두시거나 지금은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유망주의 영상을 사두어 성장 가능성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NFT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합니다.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특정 구역의 소유권을 NFT를 이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공간에 건물을 짓고 임대를 내주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면 부동산을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건물주가 되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재화를 NFT화시켜서 판매하기, 구매한 NFT를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노리기, 임대 가능한 부동산과 같은 NFT를 구매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수익 얻기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NFT 관련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하거나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 찬스를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한참 뜨고 있는 NFT이긴 하지만 이건 완전 거품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거품 맞습니다. 처음 인트로에서 소개했던 작품의 NFT가 약 785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이때도 가상자산에 의해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경매에 많이 뛰어들었고 최종 낙찰된 사람 또한 NFT 투자 회사의 임원이었죠. 의도한 것이었던 아니었던 이 소식은 빅뉴스가 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그들에 의해 결과적으로 NFT에 대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돈을 끌어모으게 됐습니다. 앞으로 NFT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니 투기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관련 법률 또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비트코인처럼 불안정한 시장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거품이 껴있는 건 사실인 듯하지만 그저 거품이라고 무시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2017년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거품이라면서 무시했던 분들도 많으시겠죠? 불안정하지만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관심 있는 분야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돈과 역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